안녕하세요. 톡톡 코인 365 모카골드 경제연구소의 김희성입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에터니티라고 하는 코인인데요. 먼저 이 코인에 앞서서 한번 에터니티라는 코인의 이제 홈페이지를 보았을 때 어떠한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그렇지만 기존에 있었던 어떤 1세대, 2세대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단점을 좀 보완하고 그것을 개선해서 이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성이 있는데 이 에터니티의 슬로건에 대해 살펴보면 Scalable Smart Contracts Interfacing with Real World Data라고 할 수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뭔가 스마트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이 용어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이더리움에서 훨씬 더 익숙하게 많이 보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에터니티라고 하는 3세대 코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 등을 좀 극복하고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들과의 어떤 접목성을 통해서 이제 실현을 해보겠다라고 했던 코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에터니티라고 하는 코인을 코인마켓캡에 검색을 해보게 되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인기가 없지만 외국에서는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편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억 3천만 달러에 이제 해당을 하며 37위에 해당하는 이제 코인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토큰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토큰 순위로 살펴보게 되면 조금 더 토큰 순위가 높아지게 돼서 7위에 해당하는 토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에터니에 대해서 내가 좀 에터니티라는 코인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거래소 어디에 가입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이제 빗썸에서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뭐 바이낸스라던가 여러 유명한 그 거래소를 이용해서 이제 거래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거래되는 양을 살펴보면 전체 코인 양의 2% 그러니까 425만 달러 정도가 하루에 이제 매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터니티라고 하는 코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효율성 그리고 투명한 가버넌스를 좀 운영을 해서 확장성을 좀 넓히겠다라고 하는 코인인데요. 그에 걸맞게 Enlightening Smart Contracts on a Global Scale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강조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일상생활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IoT, 사물 인터넷을 좀 결합해서 이제 쓰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사실 화면에 잘 보이지 않지만 IOV라고 하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넷 오브 비클에서 이제 주행 자체가 정보를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와 연결되어서 사물 자동차처럼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파이낸셜과 테크놀로지의 이제 합성어인 핀테크 그리고 비디오 게이밍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정보나 어떤 교환할 수 있는 트러스트 프리 익스체인지 등 다양한 생활의 부분에서 이제 활용이 되어질수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 바로 에터니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다른 코인들이 여러 가지 어떤 특별한 타겟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에터니티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더리움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혁신적인 부분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들이 말하고 있는 6가지의 특징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 컨트랙트, 컨센서스, 스테이트 채널, 그다음에 오라클, 그다음에 유니크한 거버넌스, 그다음 네이밍 시스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 3세대 코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은 좀 다 가지고 있는데 눈여겨서 같이 보시면 좋을 만한 부분이 스마트 컨트랙트와 오라클이라고 하는 요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컨센서스 합의 방식에 있어서의 좀 차별성을 뒀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들의 주 채널이 좀 운영되어져 가고 있는지 요 3가지의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마트 컨트랙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말 그대로 이제 똑똑한 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실 이미 스마트 컨트랙트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삶에 좀 익숙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뭐 버스나 열차 종류를 예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자리가 만약에 공석이다라고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해당 자리가 이제 발권이 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러한 것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냥 정말 동전을 집어넣어서 뭐 음료수를 뽑는 것도 일련의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르지 않은 이유는 내가 어떤 일련의 식을 정리를 해놨을 때 만약에 A라는 애가 이 식에 딱 등장을 하면 그 값으로 B가 무조건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티켓팅을 하거나 그 다음에 밴딩 머신을 이용해서 뭔가 물건을 구입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직원이 실수를 했다거나 혹은 네트워크상에 오류가 났다라거나 혹은 기계의 어떤 오작동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값이 있었고 그 값에 어떤 일련의 인풋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웃풋이 적절하게 나오지 못할 때, 그럴 땐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미 그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해당 용어는 좀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블록체인 기술상에서 이러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했던 이더리움 그 플랫폼 안에서 이 에터니티가 개발이 되어졌고, 현재는 이제 에터니티라고 하는 토큰이 이제 운용이 되지만 그들만의 메인넷을 구축하게 되고 나면 그들만의 어떤 코인이 그 플랫폼 안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더리움에서도 물론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이용이 가능했는데요. 사실 이 에터니티가 이제 주로 밀고 있는 그러한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는 바로 버추얼 머신, 즉 가상화된 머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루어지게 되려면 블록체인 상에서 어떤 일련의 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거래를 행하려는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참여자로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항상 온체인 상태에 있었어야 됩니다.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야 되고 블록체인 상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오게 되고. 하지만 이 에터니티 상에 있어서 이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는 오프체인 상에서도 가능하게 하더라 라는 것이 바로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얼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시시때때 가격이 변하거나 온도가 변하거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굳이 에터니티와 같은 코인의 어떤 변화가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들까지 블록체인 상에서 막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돈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오프체인 상태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에터니티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예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골드 가격에 대해서 이제 매크로를 이제 입력을 해놓고 이제 골드 오라클이 존재를 하게 되고, 두 가지 이제 베팅의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뭐 골드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참여를 하게 될 텐데, 만약에 그 값이 참이 되어서 일정 그 수준의 어떤 가격에 도달을 한다, 즉 몇 달러 이상으로 빠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이제 그만큼 가격이 빠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천을 얻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될 경우에는 아예 갖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좀 이제 가상에서도 활용이 되어질 수 있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에서도 활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서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컨센서스인데요. 이제 합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POW 방식과 그리고 POS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OW 방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채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치 광산에서 광부가 석탄이나 뭐 여러 자원들을 캐는 그런 모습들처럼 내가 어떤 코인이나 토큰들을 이렇게 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POW 방식이 가지고 있었던 너무 많은 어떤 전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막 내가 채굴기라고 하는 뭐 그래픽 카드나 기타 시스템을 구매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또 초기 자본 비용이 굉장히 높게 들었었는데, 디램의 어떤 구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서도 채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쿠쿠 사이클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내가 이 토큰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POW의 어떤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POS 방식을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POS 방식에 있어서 내가 더 많은 채굴량을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토큰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버넌스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방식이 서로 결합되어진 하이브리드 컨센서스 방식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스테이트 채널인데요. 주 채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주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메인 포인트는 바로 오프체인상에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데이터만 이제 정보만 주고받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양을 갖다가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스트레이트 채널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에터니티라고 하는 코인이나 토큰에 이제 이동이 있을 때는 블록체인상의 이제 온체인의 상태로서 이제 거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안에 보관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오라클의 개념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오라클의 개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그 블록체인 상에서 어떠한 정보들이 진짜인지를 말해주는 그러한 메커니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실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좀 더 빠르게 접근을 함으로써 내가 뭔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블록체인 이렇게 딱 형성이 되고 거기 안에 있어서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빼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오래 걸렸다면 이 오라클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간을 단축해주고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스마트 컨트랙트 상에서 거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있는 오라클 머신 체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터니티가 이더리움과 이제 많이 비교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오라클 머신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말하고 있기에는 좀 이거 좀 되게 독특한 건데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더리움 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코인들은 다 탈중앙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가버넌스 하는 방식은 집중화가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누가 더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토큰이나 코인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들의 운영 방식이라던가 뭐 토큰을 소각하는 문제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버넌스로서 어떤 좀 역할을 더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당 토큰을 더 많이 계속해서 보유하고 더 얘가 잘 나아가질 수 있도록 또 유지 관리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도 좀 특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네이밍 시스템 같은 경우도 사실 다른 토큰에서도 좀 많이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래소에서 이제 토큰이나 코인을 보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알 수 없는 난잡한 문자와 번호들로 주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마치 우리 이제 인터넷 도메인처럼 내가 이제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나만의 어떤 지갑 주소의 이름을 만들고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소리입니다.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활용이 되어질 수 있을 만한 분야가 어딘지 이제 살펴보게 되면 디스트리뷰티드 앱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즉 분산화된 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앱들이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에터니티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메인넷을 좀 잘 구축하고 활용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라면 이들의 이제 상에서도 이 앱을 좀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에서도 앱을 만들기 위한 어떤 포털 사이트나 머신을 그들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앱들을 만들고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번 개발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제 창립자인 야니슬리브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이더리움의 창시자였던 비탈릭 부테린과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각광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201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블록체인의 어떤 미덕 행사라던가 이런 플랫폼에 관련된 세미나들에 많은 참석을 했었고 이더리움을 만들 때 있어서도 많은 조언을 해줬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 이더리움이 개발되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없지만 2016년도에 이제 이 에터니티라고 하는 코인을 만들게 되면서 세상의 이목을 좀 많이 받게 되었고 그 전에 있어서 어떤 전자지갑을 개발하는 등 이런 블록체인과 관련된 활동을 좀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제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이제 이 에터니티에 대해서 실제로 홍보를 했었는데요. 오프라인에 있었던 실제 정보와 쌍방향적인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블록체인이라고 이 에터니티에 대해서 에터니티 창립자였던 야니스 라이프가 다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에터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들만의 메인넷 구축이 가장 시급한데요. 일단 메인넷의 구축과 그리고 그 메인넷에서의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DApp들을 개발할 수 있느냐가 바로 이 에터니티 코인의 좀 이제 그 상승과 하락을 좀 어느 정도 이제 쥐고 있는 키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코인은 에터니티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코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